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오늘은 애플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리서치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화면 똑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글 검색창에 카운터 포인트라고 치신 다음에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인사이트에서 블로그 앤 리포츠 이 화면 들어가시면 이 제목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이 2022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애플이 처음으로 2위 브랜드가 됐다. 라는 제목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이 2022년에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022년 결국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하락하는 5번째 연도가 됐는데요. 5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하락했을까 봤더니 경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 폭락했다고 합니다. 2022년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이지만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 1, 2, 3, 4, 4개 분기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의 4분기는 낮은 매출을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매출이 감소했냐 보니까 코로나19 완화로 오히려 갑자기 급증자가 많이 늘면서 경제활동이 좀 위축된 영향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광군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이다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제품도 매출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이 시즈널 인크리즈인데 그거와 반대로 지난해 4분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제한이 있어도 없어도 일단 둘 다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겁니다. 2021년부터 볼까요? 비보가 21.5%로 1위, 오포가 20.7%로 2위, 그리고 애플이 16%로 3위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그 순위가 바뀌었죠. 비보가 1위, 애플이 18%로 2위, 오포가 17.5%로 3위 이렇게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어요. 비보도 줄었고요. 오포도 줄었고 샤오미, 화웨이 다 줄었는데 애플하고 오너만 오름세를 보였죠. 그 이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2022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밖에 안 줄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가 될 수가 있었는데 2022년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매출이 14% 감소했다고 앞서 봤잖아요. 그런데 3%밖에 줄지 않았다는 건 애플이 나름대로 시장 위축 속에서도 선방을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시장 점유율이 23.7%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1년 전체로 보면 18%, 4분기만 보면 23.7%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 물량이 좀 딸렸고 공장 가동 중단 때문에 좀 딸렸고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 프로가 아닌 시리즈는 13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별로 없어서 인기가 좀 낮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 전체 시장 점유율도 오르고 4분기에 역대급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애플이 아웃퍼포한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과 함께 시장 점유율이 작년 대비 오른 게 바로 이 오너인데요. 오너는 2022년에 매출이 성장한 유일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이 높을 수 있었던 건 2021년 워낙 매출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너가 2021년에 다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오너 50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효과들이 마구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너가 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보, 오포 그리고 샤오미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27, 1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3% 하락할 때 23, 27, 19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애플이 아웃퍼폼한 거 맞고요. 여기 시장 점유율 4분기만 떼어놓은 시장 점유율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4분기만 놓고 보면 애플이 1등, 비보가 2등, 오포 3등, 오너 4등 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부터는 스마트폰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OEM 기업들은 계속해서 프리미엄 제품들이 잘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을 지난해에 출시를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폴더블 기기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폴더블 기기 부분에서의 경쟁이 2023년 올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OEM 기업들도 폴더블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폴더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애플도 폴더블 아이패드를 2024년에 출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고요. 애플의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권밍치 라는 분의 전망이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2024년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애플은 아직 폴더블 기기가 없죠. 애플의 폴더블 기기가 시장에 출시된다면 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도 참 궁금하고요. 이 밑에 다시 이 4분기 시장 점유율을 두고 설명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화웨이가 2021년 매출 부진에서 탈피하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경우 미국의 제재 등으로 5G 기술 적용이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5G가 해결이 돼야지 화웨이의 청신호가 켜질 것 같고요. 여기 다시 한번 연말 매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매출이 광군제 등의 효과로 인해서 10월보다는 11월에 확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 증가세가 12월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요. 12월에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가팔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매출로도 알 수 있는 게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굉장히 위축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제 면역이 조금씩 생기고 정상화의 가도로 올라서게 되면 소비가 그때서야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도 중국의 스마트폰 매출이 2분기에나 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다. 1분기까지는 아직은 좀 힘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23.7%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랐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중국 시장이 애플에게 어떤 의미일까? 얼만큼 돈을 벌어다 주는 국가일까?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모든 숫자는 100만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보시면요. 지역별로 매출이 쪼개져 있습니다. 아메리카, 유럽, 중하권, 일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매출이 901억 4,600만 달러인데 그중에 중하권에서 벌어들이는 게 154억 7천만 달러예요. 이게 비율로 따져보니까 대략 1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메리카,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중하권 매출이 큰 편인 건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여러 개 국가, 유럽도 여러 개 국가 합친 거죠. 그런데 Greater China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애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큰 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도 오는 2월 2일에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3일 새벽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어쨌든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괜찮은데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4분기에 물량이 딸려서 배송이 늦을 것 같아서 구매를 못했던 사람들이 1분기에 기다려서 구매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수요 전망이 밝은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